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끝없이 오를 것 같이 보였던 시장이 글로벌의 연동 조정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종목이라도 무척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조정은 어떤 성격인지 또 어느 정도 폭의 조정인지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는 장 초반부터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등 주요 기술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들의 주가가 이미 사상 최고가를 지속 경신해온 영역에 있는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하며 불안정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미국 게임 관련 유통업체인 게임스탑과 영화관 체인 AMC의 주가 급변동도 시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탑과 AMC를 타깃으로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두 종목은 폭등세를 기록 중이고, 이날도 게임스탑은 134%, AMC는 300%의 믿지 못할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두 종목의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멜빈 캐피탈 등 일부 헤지펀드가 개인 매수세에 의한 급등폭을 이기지 못하고 포지션을 철회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공매도 포지션으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헤지펀드가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보유 중인 다른 주식들을 강제로 매각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급격히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이러한 헤지펀드의 무차별 매도와 이에 동반한 고점 차익 매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오며 상당한 음봉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FOMC 결과 발표에서 예상대로 금리와 자산 매입 등의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정책에 대한 가이던스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을 논의하기는 이른 시점이며 테이퍼링 전에 시장에 충분히 알리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고,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이로써 사라졌지만 추가적인 완화 가능성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시장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3대 지수는 FOMC 결과와 파월 의장 기자회견 직후 낙폭을 더 확대시켰습니다. 다우존스는 633.87포인트 2.05% 급락하며 35일선을 몸통으로 이탈했고, 나스닥은 2.61% 급락하며 11선 이탈, S&P는 2.57% 급락하며 21선 이탈, 35일선에서 붙여서 마감. 이로써 고점 랠리 파티의 마무리를 알렸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CBOE 빅스는 작년 3월 증시 대폭락 시에도 기록한 적이 없었던 상승률인 무려 61.64%의 초급등으로 31.21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외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가 있었던 우리 시장은 뉴욕 증시 폭락의 우려를 가지고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0.24%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 시작 직후에 이렇게 장대 음분봉이 나타났고, 외인이 선물 매수, 현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외인의 매도 강도는 확대되었고 매도 패턴은 하방 매도였습니다. 기관도 동반 매도에 나섰고 오전장 개인 수급이 회복세를 유도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며 3046선까지 저점을 낮춘 뒤에 일부 회복을 보이며 3069.05포인트 1.71% 하락한 음봉으로 21선을 이탈했고 1차 지지선의 훼손 없이 마감하였습니다. 0.53% 하락 출발한 코스닥도 장 시작 직후에 이렇게 장대 음분봉이 나왔습니다. 오전장 기관의 강한 매도 속에 외인은 매수 매도를 여러 번 뒤바꾸며 변덕을 부렸고 지수는 강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외인이 매도로 방향을 잡고 강하게 매도폭을 확대시키자 1시 40분경 957선까지 급락한 뒤에 소폭 회복하며 961.23포인트 2.50% 하락한 음봉으로 1차 지지선에 근접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외인은 1조 5,732억 매도, 기관은 3,825억 매도를 보였고, 코스닥에서 외인은 1,946억 매도, 기관은 1,283억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 140%, 코스닥은 67.5%이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22.7조, 코스닥은 13.4조의 규모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종목은 177개, 하락은 889개,
코스닥의 상승 종목은 199개, 하락은 1161개로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전형적인 약세장이었습니다. 사상 최고가의 레벨 부담에서 앞전에 강한 조정을 맛봤던 개인의 유동성은 몸을 낮추게 되었고, 연준발 실망감과 뉴욕 증시의 폭락, 아시아 증시의 약세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다시 강한 조정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3035포인트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이탈 시 직전 저점인 3000포인트의 재확인 상황까지 열어두는 것이 이번 조정에서 필요해 보이고, 코스닥은 이미 60, 121선을 이탈한 제약 그리고 조우한 바이오의 선제적 조정이 이번 코스닥의 조정을 외봉으로 끝내지 않게 만드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아시아 증시는 일본, 대만 1%대 중후반, 중국과 홍콩은 2%대의 약세가 있었고, 미국 선물도 약세를 진행했습니다. 5원 상승 출발한 원달러는 15.2원 급등한 1119.6원의 양봉으로 마감했고, 2.47% 급락 출발한 선물은 2.10% 하락한 양봉으로 외인과 기관은 양매수를 기록했습니다. 7.85% 상승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12.51% 급등한 33.09포인트의 양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 대형은 LG화학, 네이버,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였지만 지수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반도체, 자동차, 종합상사 등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대형은 펄어비스 1%대, KMW 3%대 강세, 셀리버리는 11%대 급등 외에는 모두 약세를 보였고, 약세 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제약 3%대, 알테오젠 4%대, 제넥신 4%대, ST팜 4%대, 바이넥스 6%대, 박셀바이오 5%대, 유바이오로직스 9%대, 고바이오랩 7%대 등 제약바이오의 약세가 오늘도 뚜렷했습니다. 테마로는 제지가 초반 급등에서 윗꼬리를 달았고, 사통, 혈장치료, 우주항공산업 등 전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HLB 보겠습니다. 시장과 섹터의 개파락에 연동해서 1% 하락 출발한 LB는 장 시작 직후에 저점을 기록한 뒤에 세계 폐암학회에서 발표할 임상 결과 중에 비소세포 폐암에서 완전 관해 사례가 발표된다는 소식에 반등하며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폭락장을 극복하지 못하고 종일 약보합권을 진행하다 장막판 하방 압력을 일부 받으며 1.11% 하락한 윗꼬리 음봉 도지로 마감하였습니다. 장중 변동폭 1.3%, 평균가 89,459원, 전일의 131%인 48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입니다. 외인 프로그램은 CS의 강한 매수가 있었지만 UBS와 국내 계좌의 매도가 공방을 벌였고, 기관의 코스닥 연일 매도에 할당된 금투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9700은 이 라인과 361선을 3연속 음봉이 하회 중이며 그 폭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섹터의 강한 조정에 수급 부재로 연동은 하고 있지만 제한적 하향을 보이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문제는 이를 돌릴 수 있는 수급과 거래량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과, 또 그러지 않아 최하단에서의 투심이 극도로 경색되어 있다는 점의 악순환입니다.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자발적 거래량이 아닌 세력 거래량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골파기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골파기는 어느 종목에서든 특히 추세를 바꾸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타날 수 있는 패턴입니다. 또한 하락 횡보가 길어질수록 참지 못하는 물량들이 많아져 작은 유도에도 투매성 매도가 쏟아지며 골파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자꾸 627과 비교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627 직전의 흐름에는 장대 캔들들이 없었고 매집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캔들들의 등락폭도 미미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장대 캔들들과 매집 상황이 그 당시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러합니다. 누구나 걱정하는 또는 기다리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 나올 것이었다면 12월의 상황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나온다면 627급이 아니라 골파기라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얕고 지극히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확신에 따라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HLB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HLB 대비
연일 큰 낙폭을 보이는 엘생은 오늘도 1.94% 하락 출발한 뒤에 장 초반 22,500원의 저점을 기록하고 LBA 반등에 즉시 연동하며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이후에 LBA 반등 동력이 없자 다시 윗꼬리를 다는 흐름을 보이다가 장막판 매물로 밑꼬리 없는 음봉 마감입니다. 변동폭 4.09%, 평균가 22,790원, 어제의 129%인 54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최저 거래량을 이어가며 다소 급격한 하락을 보여오다가 9월 2일 이 2100만 주의 대량 거래량 캔들의 훼손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8월 13일 이 캔들 기준으로 LB와 파워는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엘생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생의 하방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극도로 적은 거래량이며 이탈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탈한 23,000원 이 라인을 가급적 최대한 빠르게 회복해야 되고 그것이 내일이라면 더 긍정적입니다. HLB 파워는 엘생보다도 더 적은 거래량으로 이탈을 보이며 HLB와 하방 키 맞추기를 진행 중입니다. 역시 파워도 이탈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하락을 돌릴 때는 상당히 강하게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LB 제약은 어제 나왔던 임원의 15만 주 대차 공시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갭이 4%대로 크게 출발했습니다. 14,750원 이 라인의 테스트를 한 윗꼬리 음봉 마감입니다. HLB 제약은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11월에 확인했던 13,700원 라인까지도 열립니다. 121선이 지금 주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가급적 지금 주가에서 돌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눈 덮인 들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흐트러지게 걷지 마라.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 시는 서산대사의 선시로 독립투사였던 김구 선생이 평소 애송하고 중요한 선택의 상황에서 떠올렸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창구가 현재는 유튜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말씀드려온 대로 유튜브는 제한적이나마 소통의 창구일 뿐이지 제 자신이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장의 구성원이고 플레이어로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가치없는 잡음들이 제가 흐트리지 않은 눈길을 흐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